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릿에서 또 하는 구절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릿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최근에 읽어드렸던 탤런트 코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갖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위한 연습 활용 100%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큰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연습을 심도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책 내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코치, 멘토, 교사를 구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연습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힘들게 연습한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몰입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특별한 게 없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통한 반복.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갖춘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할까? 아마 의식적인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탈진할 때까지 연습하는 사람들조차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일본 조종팀의 초청을 받은 올림픽 조종 금메달리스트인 마스 라스무센은 일본 선수들의 연습 시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일본 선수들에게 탈진할 정도의 주먹구구식 연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조언은 에릭슨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 최대 몇 시간씩만 양질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다. 줄리아드 음대 교수인 수행심리학자 노아 카케야마는 2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지만 22살이 될 때까지 의식적인 연습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동기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청년 노아는 4명의 교사에게 레슨을 받느라 무려 3도시를 오가기도 했다. 사실 문제는 노아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과학적 연구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연습의 질과 실력 향상에 따른 만족감이 모두 급등했다. 현재 그는 이런 지식을 다른 음악가와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몇 년 전 당시 대학원에서 내 지도를 받고 있던 로렌 에스클라이스 윙클러와 나는 아이들에게 의식적인 연습을 가르쳐 보기로 했다. 우리는 만화와 이야기를 곁들인 학습 자료를 나눠주면서 의식적인 연습과 효율성이 낮은 학습 방법의 주요한 차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애초의 재능과 상관없이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힘들이지 않고 기량을 뽐내는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의 많은 동영상 뒤에는 녹화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몇 시간이고 도전하고 실수를 거듭하며 노력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아직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목표를 달성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전문가들이 연습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줬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그와 반대로 배워가는 도중에 다들 더 잘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수업 활동을 플라세보 통제 조건의 활동들과 비교했다. 우리는 연습과 성취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의식적인 연습을 배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는 질문에 약점에 집중하라, 100% 집중하라는 충고를 더 많이 했다. 의식적인 연습 방법으로 수학 공부하기와 소셜미디어와 게임 사이트를 보며 놀기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연습을 더 많이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반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뒀던 학생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배운 뒤에 성적이 올라갔다. 따라서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로 연습을 습관화하라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과로 만드는 것이 뜻밖의 비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연구 몇 편을 비롯해 산더미 같은 다른 연구들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미적거리지도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메이슨 커리는 자신의 책 리추얼에서 예술과 과학자 등 창작자 161명의 하루를 묘사한다. 이 책에서 항상 커피를 마신다.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침실에서만 일한다. 침실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같은 특정 규칙을 기대한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이 창작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목에서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일상의 의식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혼자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습관의 존재이다. 연재만화 파츠너를 1만 8천 편 가까이 그렸던 만화가 찰스 슐츠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샤워와 면도를 하고 자녀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작업실로 가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 햄 샌드위치와 우유로 점심을 때우면서 일했다. 마야 안젤루 작가는 잠에서 깨면 남편과 커피를 마신 다음에 아침 7시까지는 반드시 작고 초라한 호텔 방으로 가서 오후 2시까지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고 했다. 나도 이 책을 쓰면서 금방 배운 교훈이 있다. 조이스 캐롤 오츠가 어떤 심정으로 책의 초고를 완성하는 일을 매우 더러운 부엌 바닥에 떨어진 땅콩을 코로 밀고 가는 것에 비유했는지 이제는 안다. 그렇다면 내 습관은 무엇일까? 내가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준 간단한 하루 계획은 아침 8시가 되면 서재로 들어가서 전날 쓴 원고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었다. 습관이 지필 자체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확실히 작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내셔널 스펠링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투지가 강한 출연자들에게는 의식적인 연습이 훨씬 즐거웠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나는 수영 코치인 테리 러플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테리는 완전한 초보자부터 올림픽 우승 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수영 선수들을 지도했고 본인도 미국 마스터즈 바다 수영 대회에서 기록을 수립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의 관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가 완전 몰입 수영법, 즉 기본적으로 긴장을 풀고 수영법에 신경을 쓰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연습도 기분이 좋을 수 있죠. 테리가 말했다. 노력하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피드백 등 의식적인 연습 때 해야 할 일들을 전부 하면서도 기분 좋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배제하고 그 순간의 자기 모습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도전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판단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테리와 통화를 끝낸 후 영유아는 거의 항상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거듭 시도하지만 특별히 창피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만 취학 전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도 고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동의 학습 과정을 평생 연구해온 두 심리학자 엘레나 버드로바와 데보라 렁은 영유아는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앉으려고 애쓰는 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돌쟁이들을 한번 지켜보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도전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배워간다. 감정적으로는 어떨까? 너무 어려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직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동안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찾아온다. 두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부터 자신의 실수에 어른들이 어떤 특정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우리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인상을 찡그린다. 얼굴도 약간 붉힌다. 자녀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한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심이다. 브루스 게멀 코치는 그가 지도한 수영 선수들도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코치와 부모, 친구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실패는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수치심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렁이 내게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렁은 교사들에게 실수하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는 시범을 보이라고 부탁한다. 실제로 그들은 교사들에게 일부러 실수한 다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블럭이 5개 쌓여 있는 줄 알았네. 다시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블럭이 6개나 있구나. 그렇구나. 블럭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세워야겠구나. 의식적인 연습을 황홀한 몰입처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라고 말할 만큼 노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성공을 위한 100% 의식적인 연습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최대한 몇 시간씩만이라도 양질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적인 연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습 자체를 습관화하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나 작가들이 하루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는 집중해서 습관처럼 일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받는 그런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이건 주변 사람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패한 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그냥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영유아기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 과정이 괴롭지 않다는 거, 연습하는 과정이 괴롭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경험하는 방식, 내가 실패를, 도전을 경험하는 방식,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동일한 구절,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공을 위한 이런 의식적인 연습, 활용법, 100%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